다가오는 부동산 대토론회, 거래세 인하 없이 보유세만 건드리면 벌어질 끔찍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물려준 증여 등기가 1만 3천 건을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13,518건. 작년 같은 기간이 7,391건이었으니까 딱 1년 만에 82.9%가 불어난 겁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지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해서 이달 초에 내놓은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한테 집 좀 시장에 내놔라 하고 그렇게 압박을 넣었는데 정작 시장에 나온 건 매물이 아니었어요. 증여였습니다. 팔라고 했더니 자식한테 넘겨버린 거죠. 오늘은 이 한 장면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7월 23일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딱 한 가지를 놓치면 이 현상이 왜 더 심해지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어디쯤 와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팔지 않고 물려주는 쪽을 택했는지 그 계산기를 같이 두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정부가 세제 개편에서 뭘 건드리고 뭘 같이 풀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지금 서울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규제를 아무리 때려도 안 꺾이는 상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에 발표한 7월 둘째 주, 그러니까 13일 기준 통계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30% 올랐습니다. 이걸로 서울 집값은 74주 연속 상승입니다. 전세는 0.28% 올랐고 이쪽은 75주 연속이에요. 사는 것도 오르고 빌리는 것도 오르고 둘 다 1년 반 가까이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대출을 조이고 규제 지역을 넓혀도 서울 집값은 잡히는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규제를 피해서 화성 동탄이나 용인 기흥, 구리 같은 수도권 외곽으로 불이 옮겨붙는 이른바 풍선 효과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러니까 민심이 좋을 리가 없죠. 한국갤럽이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성인 1,005명한테 물어봤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였습니다. 잘한다는 26%에 그쳤고요. 재밌는 건 불과 넉 달 전인 3월 조사에서는 긍정이 51%로 부정을 앞섰었다는 거예요. 그게 넉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30대는 56%가 부정평가를 했어요. 전 연령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30대, 40대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데 집은 점점 더 멀어지나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답답함이 저 숫자에 그대로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만이 어디서 터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 1위는 집값 상승을 못 잡는다였고 그 다음이 대출 한도 제한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투기꾼 잡겠다고 조인 대출 규제가 정작 이사 한번 가려는 실수요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만 부른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심지어 부동산 유튜버까지 140명 넘게 불러 모았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던지는 대신 시장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건데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지금이 다급하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자, 그럼 본론입니다. 왜 사람들이 팔지 않고 물려줬을까? 여기서부터가 오늘 얘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핵심은 날짜 하나예요. 2026년 5월 9일.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났습니다. 이게 원래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봐주던 조치였는데 정부가 더는 연장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예정대로 종료된 겁니다. 유예가 끝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얹힙니다. 게다가 오래 보유했다고 깎아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못 받아요. 세금이 확 뛰는 구조인 거죠.
그럼 집을 여러 채 가진 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보유세가 무서우면 팔아라는 말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파는 순간 양도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국세청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공개했어요. 임광현 국세청장이 4월 29일에 본인 SNS에 올린 사례입니다. 10년 보유한 시가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었어요. 취득가가 10억이었으니까 차익이 20억쯤 나는 집이죠. 이걸 중과 유예기간 안에 팔았다면 양도세가 대략 6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팔지 않고 자식한테 증여로 넘기면 자녀가 물어야 할 세금이 13억 8천만 원이에요. 2배가 넘습니다. 이상하죠? 세금만 놓고 보면 파는 게 훨씬 싼데 왜 사람들은 2배 비싼 증여를 골랐을까요?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답은 자산을 밖으로 내보내느냐, 집안에 묶어두느냐의 차이예요. 팔면 강남 초고가 아파트가 남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대신 세금 6억 5천을 내죠. 증여하면 세금은 13억 8천으로 2배 넘게 나가지만 그 집은 여전히 우리 가족 자산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믿는 자산이라면 세금 좀 더 내더라도 집안에 붙들어 두는 게 낫다. 이런 계산이 선 겁니다. 정부는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길 바랐는데 자산가들의 계산기는 정반대 답을 내놓은 거예요. 이걸 좀 생생하게 그려볼게요.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다른 데 집이 한두 채 더 있는 60대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저녁 식탁에 세무사한테 받은 종이를 펴놓고 계산을 해봅니다. 지금 팔면 세금이 6억 5천이네. 근데 이 집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다 다른 칸을 봅니다. 애한테 물려주면 세금이 13억 8천. 2배가 훌쩍 넘죠. 그런데도 부부의 결론은 증여 쪽으로 기웁니다. 6억 5천을 내고 파는 건 그 집을 영영 남한테 넘기는 거지만 13억 8천을 내고 물려주는 건 그 자산이 계속 우리 집안에 남는 거니까요. 눈앞의 세금보다 자산을 지키는 쪽을 택한 겁니다. 이 식탁 위 계산이 지난 봄 서울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이 됩니다. 임광현 청장이 같은 글에서 밝힌 건데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 증여가 3,075건이었어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4.4% 늘어난 수치입니다. 1분기에만 벌써 2배 가까이 뛴 거죠.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상반기 전체로 넓혀보면 서울 증여 등기가 13,518건, 82.9%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 증여가 어디에 쏠렸는지를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가 1,268건으로 제일 많았어요. 이어서 강남구 889건, 송파구 830건, 이른바 강남 3구가 나란히 상위권입니다. 그 다음이 동작구 707건, 용산구 671건이고요. 재밌는 건 광진구예요. 작년 상반기 235건에서 올해 598건으로 154.5% 늘면서 증가율 1위를 찍었습니다. 한강 벨트를 따라 집값 기대가 높은 동네일수록 팔아서 세금으로 날리느니 물려주자는 심리가 세게 작동한 거죠. 시기로 보면 4월이 상반기 최고치였습니다. 서울에서만 3,916건이 몰렸는데 작년 4월보다 169.3% 뛴 숫자예요. 5월 9일 중과 부하를 코앞에 두고 마감 직전에 우르르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 한 채 정리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고가 자산이 다음 세대로 통째로 넘어가는 흐름인 거예요. 여기까지 2가지 보셨는데 솔직히 3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딱 3분만 더 봐주세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영상 본 값은 충분히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산가들은 증여세마저 더 줄여보려고 편법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담부 증여라는 방식이에요. 부모가 받은 담보대출을 자녀가 떠안는 형태로 집을 넘긴 다음에 그 대출을 슬쩍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거죠. 또 하나는 실제 시세는 30억인데
신고할 때는 그보다 낮게 평가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걸 국세청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임광현 청장이 세금 회피하려고 편법 증여할 생각 마시라고 경고했습니다. 걸리면 원래 낼 세금의 4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요. 실제로 국세청은 강남 4구랑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 일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은 반드시 막겠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정부의 압박은 목표를 정확히 빗나갔습니다.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려던 세금 카드가 오히려 자산을 집안에 더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시장에 나올 물건은 줄고 자산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전되고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는 쪽으로 굳어졌습니다. 잡으려던 걸 못 잡고 원치 않던 결과만 키운 셈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는 그냥 생색내기가 아니에요.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사전 토론회를 이미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얘기가 곧바로 세금 제도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진짜 분수령인 거죠? 이번 세제 개편의 큰 방향은 그동안 주택 숫자를 기준으로 매기던 세금을 집값을 합산한 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방향 자체는 저도 합리적이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다주택이 죄악 시대다 보니 여러 채를 정리하고 대신 제일 비싼 한 채에 올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했거든요. 그 왜곡을 바로잡자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똘똘한 한 채라는 말 잠깐 풀어드릴게요. 예전에 다주택 규제가 세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러 채 가진 걸 다 정리하고 대신 제일 비싸고 안 떨어질 것 같은 딱 한 채, 그러니까 강남 같은 핵심지 한 채에 힘을 몰아넣었어요. 세금을 주택 숫자로 매기니까 채수를 줄이면 세금이 줄잖아요. 그 결과 돈이 강남으로만 더 쏠렸습니다. 외곽이나 지방집은 뒷전으로 밀리고 핵심지 집값만 더 뛰는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숫자 대신 집값 합산액으로 기준을 바꾸겠다는 건 이 쏠림을 좀 누그러뜨리자는 의도인 겁니다. 세제 토론회에서도 종부세를 집값 조절 수단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 장치로 손보자는 방안, 다주택자라도 합산 집값이 아주 높은 경우에만 무겁게 매기자는 방안 같은 게 거론된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수치들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딱 하나 빠지면 안 되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래세입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세. 이 거래세를 같이 풀어주지 않고 보유세만 3개 밀어붙이면 아까 우리가 본 5월의 증여 러시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아니,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보유세는 매년 나갑니다. 부담이 커지죠. 그런데 팔자니 양도세가 무섭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팝니다. 그냥 버티거나 또 자식한테 넘기거나. 이게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는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매물잠김이 왜 무서운지 이 대목이 진짜 중요합니다.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보유세가 오르면 그 부담을 어디로 넘길까요? 세입자한테 넘어갑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올리는 식으로요. 시장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보유세 인상 속도가 집주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매물은 잠기고 거래는 줄고 늘어난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잡겠다고 쏘아올린 화살이 정작 제일 약한 고리인 세입자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겁주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방금 5월에 우리가 실제로 목격한 일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 장면일지 그려볼게요. 2년 전에 전세로 들어간 집, 이제 계약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재계약하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번엔 반전세로 돌립시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얼마씩 월세를 좀 주세요. 왜냐? 집주인 보유세가 올랐거든요. 그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한테 월세로 넘기는 겁니다. 없던 월세 수십만 원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주택자 잡겠다고 만든 세금이 정작 집 한 채 없는 세입자 지갑을 여는 결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보유세만 세게 갔을 때 벌어지는 진짜 무서운 대목이에요.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돼요. 시가 15억 이하는 6억까지,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까지, 25억을 넘으면 2억까지만 빌려줍니다. 담보인정 비율 LTV도 규제지역 새로 지정되면 70%에서 40%로 뚝 떨어지고요.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얻는 스트레스 금리도 규제지역 주담대는 1.5%에서 3%로 올렸습니다. 심지어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받을 때도 그 이자를 DSR에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실수요자가 이사 한 번 가려고 대출 받으려 해도 한도가 확 줄어든 상태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14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치면 예전에는 대출 10억에 자기 돈 4억으로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자기 돈이 8억 넘게 있어야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금 8억을 손에 쥐고 있는 30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결국 부모 도움 없이는 서울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아까 30대 부정평가가 56%로 제일 높았던 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세금 하나만은 아닙니다. 공급 쪽도 꽉 막혀 있어요. 이번 사전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가 공급을 주제로 다뤘는데 정비사업 현장에서 나온 성토가 꽤 셌습니다. 핵심은 이주비 대출이에요.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일단 살던 사람들이 잠깐 딴 데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 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이주비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규제로 이게 조여지면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받아놓고도 이주할 돈이 없어서 사업이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새 아파트가 나올 통로 자체가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기존 매물도 안 나오고 새로 지을 물량도 지연되고 양쪽에서 동시에 마르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보유세만 또 올리면 시장은 위아래로 다 막힙니다. 사실 정부도 이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정치예요. 거래세를 풀어주자니 다주택자 감세다, 부자한테 퇴로 열어준다는 비판이 바로 날아옵니다. 그렇다고 안 풀자니 매물은 안 나오고 증여만 늘죠. 이 사이에 정부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세제 개편 관련해서 인기 투표하듯이 정책을 정할 순 없다는 말을 했어요.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만큼 이 결정이 어렵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딱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게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 기준을 합산가액으로 바꾸는 동시에 취득세를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풀어서 거래세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팔아도 세금 폭탄을 안 맞으니까 그동안 잠겨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옵니다. 공급이 늘면 실수요자가 들어갈 틈이 생기고 가격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갈 여지가 생기죠. 두 번째 길. 야권의 반발이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서 거래세는 그대로 둔 채 보유세 실효세율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가들은 매물을 더 걸어 잠그고 편법 증여랑 세입자 전가에 더 골몰하겠죠. 매물은 더 귀해지고 임대료는 더 뛰고 5월에 봤던 왜곡이 한층 더 커지는 방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거래세를 같이 풀지 않는 한 매물 잠김은 안 풀린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다만 이건 정해진 미래가 아니에요.
내일 대토론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게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확 갈립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토론회를 아주 유심히 지켜볼 생각이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은 가격 타이밍보다 내가 오래 살 집이냐를 먼저 보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투자로 접근하신다면 수익률보다 규제와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방향부터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서울은 매매가 74주, 전세가 75주 연속 오르는 상태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은 넉 달 만에 부정 46%로 다시 뒤집혔습니다. 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끝나자 시장은 매물을 내놓는 대신 서울에서만 상반기 증여가 82.9% 폭증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셋, 그래서 거래세를 같이 풀지 않고 보유세만 올리면 그 세금은 결국 세입자한테 전가되고 자산은 대물림으로 굳어질 뿐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내일 대토론회 뉴스가 훨씬 또렷하게 읽히실 겁니다. 정보가 쏟아질수록 어떤 숫자가 진짜 중요한지 골라내는 눈이 결국 내 자산을 지킵니다. 다음 분석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증여 폭증을 보면서 정부는 내일 대토론회에서 거래세부터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보유세를 더 세게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의견들 보면서 다음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